둘, 셋. 안녕하세요. 체육쌤 유영섭입니다. 자, 진로와 직업에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 두 번째. 자, 이번에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친구를 한 명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우두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삼성 하면은 뭐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뭐 인류 기업이죠. 대기업. 자, 그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친구인데요. 근데 삼성 SDS는 조금 다소 여러분이 느끼기에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S 회사에 대한 좀 소개와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삼성 SDS는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회사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일단 여러분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고속도로에 깔린 하이패스 시스템을 저희 회사가 구축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 주차 시스템도 아마 저희 회사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맞아, 지금 옆에 계신 유영수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나이스 프로그램도 저희 회사가 구축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집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좀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물류 서비스에서도 저희 회사가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집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어락 시스템, 이것도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꽤나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속해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는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뭐냐 하면 회계, 인사, 물류, 그런 회사에서의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설계, 운영, 개발하고 있는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한 몇 년 정도 되시죠? 지금 올해로 한 9년째 되고 있습니다. 9년 차. 9년 차시면은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사 소개 부분에서 마지막에 아마 언급했던 것 같은데,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ERP 사업팀 내 기술 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근무한 지는 이제 9년 정도 됐고, 실제 저희가 뭐 하는 회사 팀이냐 그룹이냐 하면, 이제 각 기업마다 회계 시스템이나 뭐 그런 ERP 시스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IT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IT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최종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다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축까지 해서 운영 업무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생소해서, 단어들도 다 생소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이 필요한 이런 시스템 또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라고 공고를 보내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설계해주고, 근데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더 수정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오케이를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뭐 운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삼성에서 근무하는 또 분이니까 그 업무 문화라든지 근무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뭐 복장, 선후배 관계, 또 뭐 시설이나 이제 복지 같은 측면에서도 뭐 좀 자랑식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삼성이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 이제 뭐 선생님도 계시지만 다른 이제 대기업, 뭐 현대, LG, 뭐 SK 이런 데서 근무하는 이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삼성이 그런 대기업 중에서는 확실히 좀 더 자유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히.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는 되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좋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맨 처음에는 일단은 출퇴근 시간이 저희는 딱히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52시간 제도, 그런 거에 맞춰서 하루 일주일에 최소 근무 시간만 채우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8시에 5시까지 한다고 쳤을 때 1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음날, 그러니까 일주일 내, 뭐 길게는 한 달 내로만 더 일하면 돼요. 그렇게 돼. 그리고 퇴근도 원한다면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를 뭐 윗분들이 크게 뭐라 하진 않아요. 뭐라고, 왜 그렇게 늦니, 왜 그렇게 일찍 오니,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물론, 업무는 빵꾸 내면 안 되죠. 업무 빵꾸 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 당연히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동료, 직장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만 지켜진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뭐 특별히, 뭐 제한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복장에 있어서는, 이제 좀 예전에 입사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한 재작년? 인가부터, 본사에서는 여름에 반바지 가능합니다. 반바지요? 네. 반바지를 가능합니다. 입고 출근해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진짜? 저는 마침 또 한 재작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게 이제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마침 다른 프로젝트를 갔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본사로 복귀를 했을 때, 그때 첫날이 마침 또 반바지를 시행한다라는 첫날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당당히 반바지를 입고 갔죠. 혹시 샌들 가능하나요? 아, 샌들 잘 모르겠어요. 입고 온 사람 저는- 있다. 신고 온 사람 있다. 본 거는 같아요. 본 적은 본 있다. 걸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출근할 때 제가 어색해서 아. 샌들은 한 번도 신어본 적은 없어요. 항상 운동화나, 아, 맞다. 운동화도 가능하죠. 당연히. 평상시에 운동화 가능하고, 네, 운동화에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신고는 가지만, 샌들 슬리퍼는, 네, 아직까지 저는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샌들을 신는 분은 어쩌다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분위기적으로 남자들은 샌들을 좀 덜 신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여성분들은 그래도 샌들 좀 신고? 뭐 여성분들은 원래 이런 거 복장이 좀 자유로운 복장이 시행되기 전에 여름에는 여성분들은 여성용 또 샌들. 네, 여성용 샌들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걸 신는 거는 당연했었는데. 네. 자, 그러면 또 이게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는. 아, 그리고 그리고- 선후배 관계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직급을 나눴는데 지금은 프로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도 부장님이셨던 분들도 프로님, 뭐 차장님도 다 프로님,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나 후배님들도 저를 부를 때 뭐 선우 프로님, 두랑 프로님 이런 식으로 프로님으로 모든 직급이 통합되어 있어서 좋고, 그리고 뭐 다른 대기업 하면 뭔가 되게 수직적인 구조,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를 것만 같은 그런 상하 구조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물론 없지는 않죠. 아무래도 위에서 일을 시키고 밑에 사람은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대단히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이게 뭐라 그러지? 유연하지 않는. 되게 유연해요. 지금은 되게 유연해요. 선배님들은 뭐 이게 뭐 사바사기도 하고 케바케라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배님 후배님이랑 되게 잘 지내죠. 근데 특히 삼성은 동기들 간의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끈끈함이. 네, 왜냐하면 삼성에서는 되게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입사 전에, 삼성에는 계열사가 많잖아요. 전자, 그렇죠. 생명, 많죠. 뭐 삼성화재, 삼성 디스플레이 등등 많은데, 각 동일해 입사한 각 계열사별 회사 사람들끼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거든요. 저희들은 흔히 SVP, 아마 삼성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입사 전에 거의 한 달 정도를 같이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동기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져요. 뭐 하는 거예요? 합숙 훈련하는 거예요? 합숙 훈련 같은 거. 안에서 막 단순히 업무를 배운다기보다는 이게 좀 사람들 간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려고 같이 팀 짜서 뭔가 삼성에 관련된 그런 일을 조금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이 막 팀 대항전이라 해서 연극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더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 회사마다 동기들이 있으니까 궁금하거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그거 전에 또 각 계열, 특히 삼성 SDS는 또 각 해 동기들끼리 모아놓고 STC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건 이제 각 부서별이죠. 같은 회사 내에 다른 부서들,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그런 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또 친해지니까 이 추후에 이제 업무를 진행하거나 있을 때, 협업할 일이 있을 때 좀 많이 친해지고, 좀 편하고, 업무를 하면서 편하고 잘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마치 좀 어떻게 보면 대학교 동기 같은, 어쩌 보면 근데 대학교 동기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안 가서 동기 느낌을 모르는. 학교로 따지면 약간 수련회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네, 반친구 같은 느낌. 제일 친한 반친구 느낌. 그 친구들을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보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학교로 따지면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끈끈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시설도 요즘에 TV나 이런 데서 기업의 시설 복지시설 해갖고 식당 메뉴 이런 것도 자랑하고 하는데, 이런 거 시설도 한번 좀 시설. 얘기해주세요.
물론 본사에 있으면 밥은 잘 납니다. 잘 줘요. 확실히 잘 줘요. 뭐 또 구체적으로 뭐 뭐가 아침 점심 메뉴 따로 있고 뭐 운동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건강식 헬스팩이라고 어. 해서 뭐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랑 약간의 밥 야채 조금 있는 그런 팩도 있고 공짜인가요? 아니, 물론 공짜는 아 공짜는 아니고 돈 조금 돈 내고. 좀 나근데 이제 회사에서 음. 식대비를 주고 거기서 이제 좀 싸게 아.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어요 시설 뭐 건물이 깨끗하니까 뭐 그런 거 좀 좋고 운동 얘기하셨으니까 운동도 할 수 있는 아 헬스장 있어요. 헬스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본사에는 헬스장도 되게 크게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막 수영장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계약돼. 아 따로 그런 건데 전자 같은 거는 큰 부지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SD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수영장은 따로 없고 대신에 이제 이런 계약된 그런 그 수영장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좀 싸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식사 맛은 어때요? 좋죠. 아 이게 워낙 잘 먹는 네, 친구. 되게 좋아요. 가리는 게 없는 친구. 네, 맘만 먹으면 살찔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제가 가서 먹어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다고 워낙 잘 그리고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원래 삼성전자 제품을 저희가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간 같은 삼성이긴 하지만 이제 회사 계열사라고 하는 삼성전자, SDS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최근부터는 삼성 SDS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을 좀 직원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또 이제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오픈이 됐고 그리고 이 중에 뭐가 있을까? 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조금 먼 미래지만 네, 먼 미래지만 결혼할 때 뭐 이런 웨딩홀을 좀 싸게 한다든지 뭐 좀 그런 거를 좀 이용해 볼 수. 그 웨딩홀 그 강동구 쪽에 있지 않아요? 언제 한번 간 거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아, 예. 강동구도 있고 강동구에 이제 이거는 웨딩홀은 이게 각 회사 꼭 SDS뿐만 아니라 SDS 뭐 전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는 삼성 엔지니어링 건물 뭐 이런 데서 신청하면 결혼식장을처럼 이용할 수가 있죠. 아 정말 결혼까지 식사부터 해서 결혼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복지가 참 잘 네. 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 출퇴근 시간 자유롭다라는 게 굉장히 좀 놀랍네요. 특히 복장이랑 출퇴근 시간 가서 뭐 언제든지 출근해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퇴근해도 되고 다만 내가 맡은 일은 반드시 잘 해내야 된다는 그 조건 하에 이게 선대 조건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또 삼성에서 근무를 하면 아마 또 많은 친구들이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이거 돈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 괜찮으시면 연봉 뭐 100%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뭐 대략 정도 연봉과 뭐 또 보너스 되게 많다고 들어가고 네, 보너스.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대리 지금은 이제 어쨌든간 프로로 통합되긴 했지만 연차로 보면 예전 기준으로는 대리 마지막 년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연봉은 다 포함해서 일단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제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는 한 6천 중반 정도 6천 중반 6천 한 500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보너스는 사실 기사로 나와서 이건 뭐 숨길 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1월 말쯤에 삼성 전체 이제 계열사에서 이제 각 계열사별로 이제 직급이나 뭐 그런 걸 하고 어쨌든 일괄 지급되는 보너스가 있어요. 흔히 저희들은 PS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사로 나요 항상 1월 말쯤에 삼성에서 뭐 얼마 주기로 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준은 제가 사인한 연봉의 몇 %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고 실제 받기로도 하는데 뭐 기사에서 난 것이 뭐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받아요. 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받지만 SDS는 뭐 연봉의 한 10%대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 네. 연봉의 10%. 네, 연봉 기준 10%. 10%대. 10%대로 또 이제 보너스가 지금 되면은 한 토탈하면은 한 7, 8천 정도 되는 건가요? 연봉으로. 근데 뭐 PS가 잘 나오면 뭐 한 7천 이상 나오고 PS가 좀 회사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뭐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사실은 조금씩 한 번씩 더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한 연에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밥을 선생님이 얻어먹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많이 버니까 많이 버는 친구한테 얻어먹어야 돼. 오늘 끝나고 밥 살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이게 또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삼성 이제 SDS 취업을 꿈꾸는 그 학생들에게 뭐 취업 준비하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뭘 이제 이과인지 공과인지 뭐 또 대학교 때 뭘 전공했고 뭐 나와서 뭐 취업까지 뭐 좀 활동을 뭐 장황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황하게.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중학생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취업에 대해서 뭔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취업 자체에 대해서. 중학생분들한테. 근데 일단 좀 빨라요, 중학생. 빨라요. 미래에 대한 설계가 우리 때랑 달라. 우리 때는 달라. 우리 놀기 바빠. 아, 선생님은, 유영수 선생님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저는 좀 놀기 바빠서. 같이 농구하는 사이였어요. 농구 열심히 했지. 농구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간. 중학생, 저는 일단은 당연히는 아니고, 저는 그때 이과를 지망했고, 당연히 고2 때부터 다녔는데, 뭐 수학을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과학이 좀 재밌어서, 이제 사회 탐구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과학이 더 재밌었고, 특히 화학 2가 좀 재밌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과를 이렇게 지냈고, 당연히 학교도 공대를 나왔고, 공대 쪽에 나왔고, 무슨, 어디? 네,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나왔습니다. 정보시스템학과라고 합니다. 정보시스템학과. 거기는 좀 이름 특이한데. 특이한 네가 뭐 쉽게 얘기하면 경영학도 좀 배우고 컴퓨터 공학도 좀 배우고 적절히 좀 섞여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뭐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이과 계열이네요. 이공계. 근데 사실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문과 이과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과생은 공부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컴퓨터, 사실 이과라고 해서 모든 게 다 SDS에서 뭐 컴퓨터 관련 IT 분야이긴 하지만 이과생들이 저희 주변에 많거든요. 다 컴공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와요. 뿐만 아니라 문과를 전공한, 쉽게 말하면 문과를 전공한 친구들도 저희 회사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문과생들이 더 잘하기도 하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인사 쪽, 아니면 뭐 마케팅 쪽, 이런 쪽에도 저희 회사가 크니까 아무래도 부서가 크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문과생으로서 지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문과생들의 어떤 그런 배움의 지식, 그런 걸 토대로 SDS에서 그런 뭐 코딩이나 그런 IT 쪽에 와서도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도 보면. 그래서 문과 이과에 대해 뭐 우리 회사를 삼성 SDS를 오기 위해서 뭐 문과를 전공해야지, 뭐 아니면 이과를 전공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그냥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느 회사를 오게 됐을 때 SDS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그때 그럼 이 분야에 지원을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오래된 친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이렇게 생활을 봤는데, 대학 생활을 또 되게 뜻깊게 뭐 다양한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옆에서 또 봤으니까. 그래서 뭐 대학 생활 때 뭐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뭐 내가 활동했던 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생 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제가 해외 봉사 활동을 갔다 온 거. 그거에 제일 기억에 남죠. 제가 대학생활 중에 잘한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그 몇 개 안 되는 잘한 것 중에서도 제일 잘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제일 잘했고 인상 깊었던 경험을 꼽으라면 무조건 해외 봉사활동 갔다 온 거였죠. 그게 서울시에서 이제 대학생 서울시 소재, 아니면 서울에 사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서울시에서 동행 프로젝트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제 지금도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공부도 봐주고, 아니면 뭐 특정 방과 후 교사 활동을 방과 후에 그런 거 한다든지, 그거를 한 1년 정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을 갈 수 있는 이제 자격 조건이 주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서울시 그런 동행 프로젝트 하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그런 면접을 보고 서류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 해외 봉사를, 그때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였는데 거기를 가게 됐죠. 거기 가서 이제 초등학생을 2군데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런 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아니면 좀 떨어진 약간 분교 같은 그런 조그마한 초등학교 하나 2군데 갔는데, 저는 분교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같이 뭐,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참 뭐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제 에코티 만들고 뭐 같이 뭐 춤 가는 거 이제 한국 문화 알려주고, 뭐 그런 거 했고, 그리고 거기에 베트남은 좀 신기한 게 운동장이 시멘트예요. 그래요? 시멘트예요. 거긴 시멘트예요. 무릎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뭐 축구 골대가, 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도 한번 가봤는데 축구 골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게 시멘트에 이제 잡초들 몇 개 이렇게 가닥가닥 바둑판처럼 나 있는 그런 데고, 이제 여기 제가 간 초등학교는 그런 다 흙바닥이어서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서 운동장을 만드는 일도 같이 했었어요. 네, 거기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또 연인도 만났죠. 네, 거기서 원래는 내 옆에 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관심 있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결국엔 결혼하게 됐죠. 네, 지금 결혼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되게 다방면에서 많은 이득을 얻으셨네요. 근데 거기서 물론 대학생, 특히 이제 잠깐 고국에 말 나온 김에 그 베트남 해외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았어갖고, 거기서 물론 당연히 봉사활동도 하고 저희들끼리 시간이 있어서 좀 놀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봉사활동 이제 그 학생들이랑 꼬맹이들이랑 이제 놀던 그때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우리들이 놀았던 거 별로 기억도 안 나고 뭐 짧기도 했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막 프로그램 하고 막 그렇게 뭐지? 예, 운동장 만들어주고 같이 고생했던 그 기억이 훨씬 더 기억에 남아서 돌아올 때 그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뭐 베트남 해외 봉사 뭐 또 다양한 경험 하셨겠지만 이게 그 취업을 할 때 뭐 이력서를 쓰거나 할 때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쓰셨죠? 이제 꼭 이력서항으로 썼다기보다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한 걸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이제 항목에 녹여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좀 잘 녹여서 썼죠.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좀 유리한 그런 뭐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겠죠? 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단순히 뭐 해외 봉사 활동을 갔다 왔다, 뭐를 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개를 하면 일단은 내가 글 쓸 그런 항목들, 소재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자기소개를 하세요. 뭐 인상 깊었던 일 쓰세요. 힘든 일을 쓰세요. 뭐 그런 거를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내가 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많으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소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쓸 수 있는 항목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좀 편하죠, 아무래도. 네, 확실히 편한 게 있어요. 주변에 내 친구들도 전 단순히 이거 하나 하고 뭐 또 다른 게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이력서를 쓸 때 친구들이랑 자기소개서 이제 취업할 때쯤에 쓸 때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확실히 좀 더 쉽게? 라는 표현이보다 좀 더 좀 덜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전공을 해서 이제 취업하기까지에 이제 뭐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거 봤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뭐 토익이나 뭐 이제 영어 공인 점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자격증 혹시 뭐 취득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무슨 공부 그 취업할 때 삼성은 자체 시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뭐 편하게 좀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되는데 사실 네. 저는 인턴이라서 맞아요. 그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또 네. 어떻게 특별하게 또 한 루트가 있어요. 이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저희 대학교 때 이렇게 서울대, 연세대 아니지 연대, 고대, 한양대 이렇게 세 개 학교랑 SDS랑 이렇게 협력해서 그 프로그램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신사업 아이디어 같은 거였나? 뭐 기억이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학기 3학점을 주고 이렇게 공모전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발굴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다행히 운이 좋게 그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대학교 이제 동기들이 좀 잘했어요. 뭐 같이 잘했겠죠. 저보다는 걔네들이 되게 잘했어, 솔직히. 인정하고 가야지. 근데 걔네들 덕분에 그 사내 회사에 수업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그 방학 때 이제 1학기 때 그걸 하고 2학기 때 방학 때 인턴 삼성 SDS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가 일단 이거 1등 하면 인턴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턴을 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삼성에 입사할 때는 그 SSAT 지금 이름 바뀌었나? 아무튼 그 입사 그 필기시험을 보거든요. 그게 면제였어요. 그것도 면제고 PT 면제 마지막 임원 면접만 보면 되는 그런 특전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해서 좀 입사를 하게 됐죠. 그럼 이제 단계가 보통 이제 뭐 사트라고 하는 필기시험 1차 합격하면은 아마 PT 면접이 있을 거고 PT 신고 면접 발표하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임원 면접. 임원 면접이면 조금 이제 직급 높으신 분들 그렇죠. 전무님, 상무님, 약간 이런 분들이랑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그 면접 보는 건데, 이게 1등을 해서, 이거 1차랑 2차가 이제 패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임원 면접 보는데, 뭐 임원 면접 또 근데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막 질문 막 아무거나 막 하는 거. 사실 임원 면접에서는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알아서 편집해볼게요. 임원 면접 어제에서 똥만 싸지 않으면 똥만 싸지 다시 편집 다시. 네, 아무튼 임원 면접에서는 이게 좀 그러니까 많이 추스려서 많이 추스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런 앞에 있는 그 앞에 면접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이게 많이 이제 걸러지고 한 상태여서 마지막은
긴장은 물론 되는데 그 뭐랄까 그런 가서 이렇게 이번 딱이 때리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욕하지 않으면 붙어. 그러면 붙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거의 1등하기 엄청 큰 사실 그게 영향을 커서 끼쳤네요. 근데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뭐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가슴 속으로 니들 덕분에 내가 그래 잘 먹고 잘 너무 살겠다. 겸손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고 있어. 그 친구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지금 SDS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애초에 뭐 다른 데로 이직을 다른 데 아. 지원하는 데서 입사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은 나가서 이제 다른 이제 이직한 친구들도 있고 이건 여기까지. 네. 그래서 뭐 겸손하게 이제 뭐 다른 친구들 덕분이라고 하는데 뭐 같이 노력을 했겠고 뭐 다른 친구들도 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서 자꾸 하면은 나 팀 잘 만나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 회사 생활에 뭐 아까 업무 문화나 뭐 근무 환경 뭐 이런 것도 얘기해서 이제 장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단점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다 보니까 네. 몇 년 차였지? 10년 차인가요? 9년 9년이면 뭐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텐데 단점 좀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ERP 사업팀에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저희는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고객 원하는 데서 보통 그 회사에 가서 저희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간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프로젝트 구축 일을 할 때마다 근무지가 바뀌어요. 출근하는 장소가 네, 바뀌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강남역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나 항공 프로젝트도 했는데 그때는 김포공항 옆에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본사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 집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근무지가 바뀌니까 출퇴근 시간이 가까운 데로 가면 편한데 멀리 가면 또 이게 필요하죠. 힘들어요. 운전하는 것도. 네,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수원으로는 기차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힘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초기 이제 구축하는 일을 하다 보면 뭐 말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퇴근하고 늦게 오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하지만 물론 당연히 프로젝트를 하니까 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일이 몰릴 때도 있고 일이 좀 여유로울 때도 있고 특히 몰릴 때는 좀 야근도 하죠. 아무래도 밤샐 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서버 마지막 직전 일을 이제 프로젝트 이제 거의 막바지에 되면 야근할 일이 많아요. 이게 업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삼성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뭐 돈으로든 야근비로든 대체 휴일로든 뭐 보상을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간 야근도 좀 있고 뭐 밤새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개는 게 좀 그리고 이제 출근지가 고정이 아닌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이 되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언. 네. 뭐 거창하게 뭐 조언이라고 하면 뭐 흔히 하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죠. 뭐 책 많이 읽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떻게 뭐 국영수 열심히 해라. 너무 뻔한데요. 그런 거는 사실 싫고 학교에서 이제 하는 그런 다양한 수업 외적인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중학생이라도 뭐 학교 수업하고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다양한 활동을 접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왜 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냐 막 귀찮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재미있게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관심 분야 몰랐던 그런 분야들을 접해보고 되게 재밌네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도 하다 보면 친구들이랑도 교육관계도 더 잘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뭐 나도 몰랐던 리더십도 좀 내가 리더십도 있네 하는 그런 나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하고 느끼면서 느끼고 이제 이런 게 좀 지금부터 좀 쌓여야 나중에 고등학교 특히 이제 뭐 대학교 때 가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좀 거부감 없이 더 자연스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외에 수업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고요. 뭐 끝나고 밥을 사려고 했는데 아까 연봉 얘기 들으니까 너가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 먹을래?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러면은
스포츠 클럽 이런 거 대회 나가도 학교에서 다 돈 내주고 우리 때는 막 우리가 사비로 모았었다. 이러면서 막 그리고 내가 막 학교에서 막 나가자고 했다. 유니폼도 맞춰주고 막 간식비 대주고 막 이랬는데 야, 좋은 세상이네. 장난 아니야. 나도 너한테 학생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나도 너네만 학생만 해. 그때 돌아가면 청일점으로 해서. 어? 내가 항상 음료수나 먹을 건 내가 다 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